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나란히 약세를 보였고요. 우리 국내 증시가 정체하는 가운데서 오늘 오후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스닥 쪽에서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반전했고요. 그리고 상승 반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로 마감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서 우리 미국 증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의 다가올 변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54% 상승 마감했고요. 5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일시적으로 5선이 이탈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오자로 하면서 낙폭을 줄였고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일부 코스닥 종목들 일부 오후장에서 상승 반전하거나 위로 좀 올라온 종목들이 다소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0.03%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갭상승에서 음봉 마감했다는 것이 좀 특징이죠. 삼성전자가 오늘 마이너스 2%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이닉스가 5% 급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종목별 장세, 차별화 장세를 좀 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증시는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와 달리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삼성전자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못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종 반도체 쪽 같이 엮여 있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는 치고 날리면서 시세가 위로 강하게 더 분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단기적으로 지금 며칠 사이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와이드하게 좀 보면 1분기, 2분기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국내 증시가 갇혀있는 상황들이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종목들이 다 박스권에 갇힐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부 종목들은 강하게 치고 나갈 것이고 일부 종목들은 박스권 아래로 더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지수와 함께 같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점을 투자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도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물태우기보다는 다른 쪽 업종에 투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매매를 잘 하시면 이 어려운 주식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들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미국 증시 좀 가볼 건데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요 낙폭이 다소 좀 있었습니다. 0.9%가량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저가가 마이너스 0.9%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현재 열리고 있는 나스닥 100 선물지수 역시 지금 0.24%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상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지금 이 흐름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역배열에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한두 번 정도 미국 증시가 아래로 더 내려 누르면 추세가 요렇게 완전히 이렇게 급락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가격, 여기 중요한 가격 선들을 좀 조정을 해놨는데요. 자, 위에서 여기 올라가고 있었던, 올라갈 수 있었던 여기 추세 단기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야 되고 또는 올라가서
확보해줘야 되는 이 가격선을 오늘 완벽하게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만 8천 원대 영역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젠 여기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요 선을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 보면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요런 정도의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19만 원이라고 하는 중요 지지선 가격, 여기까지는 뭐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 테스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반등 나오는데 이제 20만 8,500원 여기 좀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못 넘어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지금 패턴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요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상황들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단 며칠 사이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비중을 앞서서 투자자님들에게 미리 줄이도록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마음 편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내가 그 이상에서 높은 가격에서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선을 제가 19만 9,500원 가격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요, 이 가격은요 올해 내내 핵심 가격이 될 겁니다. 자, 연간 시가 가격입니다. 1월 2일 시가 가격이고요. 2025년도 연중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될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뭐죠? 가격이 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음봉이 된다는 얘기고, 가격이 여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양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19만 9,500원요 가격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양봉으로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지, 음봉 아래로 내려가서 하락 매도 압력이 높은 구간에서 우리가 이 그 네이버를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봉으로 내려가느냐 양봉으로 올라가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금 하루하루 본캔들 보더라도 투자자님들 양봉으로 치고 나갈 때는, 쉽게 제가 비유를 들자면 밥도 맛있고 먹는 것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목으로 쉽게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되는데, 이런 그림들 나오는 거 보면 투자자님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속이 답답하고 또 혹시라도 더 많이 내려갈까봐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투자자님들이 마음이 좀 더 좋고 하루하루가 좀 미소 지을 수 있지만, 이게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하루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일간 하루하루 차트를 볼 때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간 차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연간 차트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기간상으로는 1년이라는 시간은 꽤 기니까. 그럼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자분들 이렇게 양봉 그림 그리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막 음봉 나오는데 매매하기가 좋아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양봉 흐름 나오는 그림에서 우리가 단 한 주라도 사고 싶고, 그렇죠? 또 내가 보유하면서 내가 기간을 가져갈 때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한다, 나 손실 중인데 나 이거 네이버 30만원 40만원 나중에 50만원 이상 기대할 거야, 가져간다고 하더랄 때 양봉일 때 내가 기분이 좋은 거지, 음봉을 바라보면서 이거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직 뚜렷하게 아직 시가를 회복해서 막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 지금 중요한 19만 9,500원을 당분간은 좀 중요하게 핵심 가격으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도 드릴 거고, 또 투자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잘 보시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지금 가격 수준에서라도 내가 뭐 본전이거나 아니면 수익 중인 분들은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갈 때는 투자자님들이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끝까지 내가 비중 조절 안 하고 나는 무조건 가져갈 거야 라고 하다가 잘못하면 부러져요. 예, 잘못하면 정말 부러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 네이버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이버가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미국 증시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뭐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부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국내 증시 보셨잖아요. 일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막 하방으로 내려가고 우리 미국 증시와 반대로 흘렀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있어야지 혹여라도 벌어질 변수에 투자자님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외 증시 상황들 좀 간단하게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최근 한 달 기준, 최근 1월 요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여기 지금 18원 불들이 많죠. 아시아 증시입니다. 18원 불이 많죠. 한 달 기준이에요. 여기가 3개월 기준이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우와, 뭐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엄청 좋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쵸? 예, 요렇게 한 달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뭐 한 달이야 봐야 이제 1월 얼마 안 됐으니까 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지금 좋다.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좋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반대로 아래로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내려온 부분들이 이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 해소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외국계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그 어떤 위기감들이 해소되는 거니까 일정 부분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반대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반대로 많이 오른 주식들은요, 일정 부분 내려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작년 연말까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들 주식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 저 글로벌 트레이드 세력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계 자금,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을 보면 어때요? 한국을 이렇게 보고 미국을 이렇게 크게 보고 뭐 유럽을 이렇게 크게 보고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이 나라에서 자금을 넣고 빼고 할 때 투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하나의 종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한 중형주 되려나? 중소형주 정도 소형주는 아니겠고 중형주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고 북미 시장 여기 유럽 뭐 중국 뭐 일본 정도 보자고요. 대략. 그러면 그 자금들을 넣고 빼고 할 때 여기 좀 한 중형주 되는 나라 이 K 코리아 이 중형주 정도 되는 이 종목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중을 좀 채워주고 다른 쪽은 아이고 너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비중을 좀 낮춰주고 그래서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크게 영향 안 받고 일단은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죠? 미국 증시 버텨줘야 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거 추세 꺾여 내려가면 아무리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 절대 반대로 못 올라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절대 추세가 꺾여 내려가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은 최대한 버텨줘야 된다. 우리 목표는 요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 기준대로 지금 요 상황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38,500원이죠. 연간 시가 가격이요. 카카오는 이미 지금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죠. 연간으로 보면 여기 보이죠? 연간 차트로 보면 이미 음봉으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직전 저점 영역들이 여기 있고 여기 쌍고점 만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지금 정도 수준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이미 말씀은 드렸는데 실적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실적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근데 1월 달로 가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본격화됩니다. 카카오는 뭐 실적 발표를 좀 늦게 하지만 실적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또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죠. 실적 부분들이 좋지 않으니까 어때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쪽이 네이버라서 네이버가 좀 더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가거나 또는 덜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오늘 일부 내용 기사들 보면 여기 실적 부분들 얘기 나오죠.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막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투자 여러분들 실적 안 좋은 거 저만 알고 있었나요?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뭐 저만 유별나게 이런 거 분석해서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가올 실적 발표가 카카오의 악재가 될지언정 실제 이 주가는 다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악재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2월 달로 가면서 실적 발표 시즌에 가면 오히려 카카오는 바닥 잡고 오히려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은 지금 악재는 오히려 반영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결국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아주 크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히려 저는 미국 증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 증시.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순환매라든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목별 장세, 종목 장세가 나타날 때는 뭐 실적도 좋고 또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수급들이 좋은 반도체 쪽,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뭐 꼭 SK 하이닉스를 투자자님들에게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우리 투자자님들에게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유료방에서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투자자님들이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해야 투자자님들이 어때요?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카카오가 올라가는 시간을 내가 볼 수 있고 네이버가 회복하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원금 회복하고 뭐 또 수익 전환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벌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타기 나 그냥 돈 주면 어떻게 생기면 계속 물타기 해야지 이런 전략은 정말 대책 없는 거다 이거. 무방비입니다. 그 전략이 그거 옳지가 않아요.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시장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더 달라지면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도 좀 바닥이 잡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로 가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으로 가면 실적 피크 주간으로 가겠고요. 2월 초로 가면 또 우리 뭐 카카오라든가 또 우리 코스닥 종목들도 대거 또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맞춰서 또 실적과 관련돼서 종목들이 또 등락을 많이 보이게 되니까 우리 또 카카오 네이버 주주분들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우리 심리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 매 두시고 요 어려운 시기들을 또 잘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